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세가 이제 보였고, 그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가 끝나고 난 이후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는 총재들의 이런 얘기들, 지역 총재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달러가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원자재나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탄탄한 IT를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종목들 준비해 봤으니까요. 좀 이따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6월달 이제 누적 목표 수익률, 누적 수익률이 135%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주 이제 한 1,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6월달 좀 추가적으로 좋은 종목들 편입을 해가지고 한번 150, 거의 200까지 한번 또 가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조이시티라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좀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다가 지금 조금 상승폭을 줄이면서 현재는 한 1.4%대 상승률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스타일 게임으로 유명한 이제 업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게임을 제작하기도 하고 이 퍼블리시까지 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업체는 이제 제가 편입했던 이유가 최근에 상승이 눌림목 구간에 딱 편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 뭐 큰 상승은 안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추가적인 하락은 없이 눌림목 구간에서 굉장히 좀 반등을 잘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른 게임 업체들에 비해서 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 회사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좀 붙여줬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 한 번씩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있는 업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눌림목 구간에 아주 편안하게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역시나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추가적인 반등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랩지노믹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랩지노믹스를 좀 편입을 하고 나서 사실 요즘 들어서 코로나 이슈가 좀 없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의 뭔가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보시면 지금 5% 넘어가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주말간에 또 계속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제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WHO에서도 향후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바이러스 좀 지배를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위협적인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서 좀 확진자가 좀 최근에 계속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감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때마다 이런 랩지노믹스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좀 추가적인 시세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로조를 좀 짧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 아까 좀 질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막 큰 폭의 상승세까지 만들지 못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실적도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오히려 좀 가파른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시가는 빠졌지만 지금 무난하게 지금 상승폭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인터로조 역시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편입했던 게 마지막으로 MI텍 한번 보겠습니다. MI텍은 지난주에 편입을 하고 오늘은 지금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MI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성장성이 좀 있는 의료기기 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 하나가
뭐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론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상승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그 중에서 MI텍도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최근 눌림목 좀 이후에 재차 좀 반등하는 그림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좀 중간중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볼 텐데 오늘은 좀 성장성이 그래도 기대가 되는 탄탄한 IT 종목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현재가부터 좀 체크를 하면요. 현재가는 35,000원이고요. 35,000원에 해성 DS라고 하는 종목을 매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 D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하고 이제 관련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용 반도체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량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이 실적 성장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IT 쪽에서 이 해성 DS를 좀 편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차트상으로도 최근에 쭉 횡보세를 아주 무난하게 좀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구체적인 자료 한번 좀 보면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해성 DS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이 업체는 리드 프레임, 그 다음에 패키지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리드 프레임이라면 되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칩이 있으면은 그 옆에 이제 반도체 외부적인 이런 회로하고 연결해주는 이 금속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부적인 회로랑 좀 연결해서 전기적인 특성을 좀 부여해주는 그런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업체가 생산하는 그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인피니온, 그다음에 NXP라든지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공정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 후공정을 담당하는 뭐 대만의 앱코라든지 엠코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후공정 업체들한테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패키지 기판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이런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공급 부족이 좀 완화가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리드 프레임의 부분에 여기 자동차 전장용으로 나가는 매출을 좀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계속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천억대 이제 매출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이 자동차 부분에서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2020년에 한 1,500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 한 2천억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 지금 공급 부족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TSMC라든지 그다음에 보쉬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뭐 르네사스 이런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이 이제 확대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리드 프레임 공급은 향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현대모비스입니다. 이제 현대차가 직접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거 현대모비스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현대모비스랑 국내 어떤 업체들이라고 하냐면 DB하이텍하고 키파운드리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DB하이텍이나 키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거든요.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가 향후에 이런 차량용 공급 부족, 반도체 공급 부족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공급망을 좀 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대모비스가 향후에 좀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국내 공급망 형성에 있어서 이 해성 DS도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반도체용 기판 모멘텀인데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도 DDR5로 이제 가게 되면 크기가 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해성 DS 같은 업체들이 반도체용 기판, 여기 DDR5용 기판을 또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또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서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실적 성장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 돌아와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용 관련 반도체 부품주들 종목 보시면 좀 특별한 어떤 주도 종목보다는 좀 각계 좀 퍼져 있어서 올라간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들을 수 있겠는데요. 해성 DS는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용 테마주 중에서
좀 1등주 쪽으로 좀 올라가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좀 이야기해요. 사실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 테마성의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좀 하반기 실적 전망을 좀 보시고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주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이미 리드 프레임을 좀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좀 더 정상화된다고 하면은 이제 하반기에서 매출 성장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횡보세를 좀 보이면서 좀 힘을 응축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하반기로 이제 실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이런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내는 이런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 구간에서 매수 편입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1차 목표가는 3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